필리핀 여행 루카스 TV가 드리는 이민 정보 해외 이주 사업에 가장 필요한 단 한 가지 좋은 하루 되고 계시죠 여러분? 저 아래에는 지금 단풍이 든 일본의 남알프스라는 산길 도로를 드라이빙 중인데 안토니 님이 보내주신 달콤한 음악 선물과 함께 억새풀의 춤을 만끽하고 있어요. 비록 국내 여행이지만 혼자서 느끼는 이 기분. 저는 아직 소녀인가 봐요. 뜨끔. 노노노. 오늘의 이야기는 좀 슬플 수 있는 이야기네요. 적어도 한 사람에게만큼은요.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필리핀에 이민을 오기 전 나름 공부를 한답시고 필리핀 이곳저곳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매달 꼭 한 번은 회사를 마친 금요일 밤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으로 쌩 날아가서 이틀간 열심히 돌아다니고는 월요일 새벽 비행기로 돌아와 출근하자마자 회사 건물 지하 사우나에 짱 박혀 있었던 기억이 가물거리네요. 그렇게 여행을 다니다 우연히 식당에서 만난 한국인, 당시엔 한국 여행자가 드물었던 필리핀이었거든요. 과 합석을 하게 되고 저의 계획을 말했더니 3가지의 팁을 주시더라고요. 이분은 80년 서울올림픽 하던 해에 필리핀으로 성경활동차 왔다가 필리핀에 자리를 잡으신 분이신데 가난한 마을 주민들을 선교활동 명목으로 함께 농사를 짓다가 한국 식당에 가면 당시엔 어림도 없던 상추, 풋고추, 깻잎 같은 한국 야채를 재배해볼까 하면서 시작한 농사가 대박이 나신 분이셨어요. 지금도 소문에 필리핀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 한 사람으로 소식이 전해지더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필리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한국 채소의 원조가 바로 그분이신 거죠. 그래서 한국 야채를 먹을 때마다 항상 그분 생각을 한답니다. 그분이 알려주신 3가지 필리핀에서 이민 생활을 성공할 수 있는 팁은 첫째가 생활, 한국 사람을 사귀지 마라. 둘째가 교육, 능력이 된다면 자녀는 명문 학교를 보내라. 셋째가 사업, 좋은 현지인을 단 한 명만이라도 만나라 였어요. 당시 제 나이가 40이었는데 마냥 이민 생활을 놀고 먹을 수는 없었거든요. 혈기왕성할 때 뭔가 수입을 올리며 살게 된다면 금상첨화이니 그리고 벌써 16년이 훌쩍 지나갔네요. 저는 필리핀에 살면서 인복이 넘쳐나는지 필리핀 사람만큼은 항상 행운으로 만났더랬어요. 내가 안정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게 도와준 친구도 필리핀어였고 내 사업의 기반을 닦아준 사람도 필리핀어였고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준 사람도 필리핀어 그리고 누군가와 문제가 생길 때도 총칼을 들고 쫓아내어준 이도 필리핀어였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이 이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필리핀어는 비겁하고 거지근성의 의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저 역시 그런 필리핀어의 틈 사이에서 부대끼며 살아왔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필리핀어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아닌 다른 계층의 또 다른 필리핀어랍니다. 저는 항상 필리핀에 대해 질문을 하는 주변인들에게 필리핀에는 2개의 필리핀이 있습니다 라고 일러줍니다. 그건 팩트고 부정할 수 없는 사회 현상 중 하나죠. 300년 전 스페니쉬의 통치를 받던 그 시대 그대로 아직도 보이지 않는 큰 벽이 놓여진 채 살아가는 필리핀어들이죠. 저는 사회학자도 아닌데 이런 썰은 다 쓸데없는 말이고요. 이렇게 좋은 필리핀어를 만나는 뜻밖의 행운으로 조언해 주신 그분의 말대로 성공을 위한 한 가지를 득템한 것이었죠. 그리고 둘째가 미국 대학 마지막 등록금을 보낸 4년 전 그해 그달부터 매월 10일이 되면 아시아 여행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녔더랬죠.
그때부터 제가 설정한 저의 목표는 죽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동남아시아 여행가가 되어보자였거든요. 한 달에 일주일 이상은 항상 동남아시아 이 나라 저 나라를 누비고 다녔죠.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저 구글 지도 하나만 펼쳐놓고 닥치는 대로 여행을 했어요. 혼자서 하는 여행이 청승맞아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혼자만의 여행은 여행 중 백미랍니다. 남의 의견을 들을 필요도 없고 여행 중 화두를 남에게 돌릴 필요도 없고 서로 눈치 보며 잘하고 있는지 즐거운지 힘든지 재미없는지 살펴볼 필요도 없고 혼자 하는 여행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면 그게 곧 여행이 되더군요. 어떤 날은 3일간 호텔 밖을 나가지 않고 잠만 잔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좋은 거 있죠? 이 부분 완전 공감합니다. 살면서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그게 몸에 배어가지고 일 안 하고 살면 괜히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제 우리도 이렇게 즐기면서 쉬면서 사는 데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근데 너무 좋다. 그렇게 여행을 하다가 찾은 나만의 도시가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캄보디아의 시엠립이었어요. 처녀 여행지로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공항에 내려 처음 만난 캄보디아 사람은 무표정한 이미그레이션 직원.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나를 픽업 나온 호텔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여행 중 수많은 동남아시아인을 만났지만 처음 말을 섞은 그 캄보디아인의 느낌은 다른 동남아인과는 완전 틀린 느낌? 그런데 언제인가 그런 느낌을 가져본 듯한 그런 데자뷰. 수년간 수차례 그곳을 찾아 여행을 즐기면서 바로 이거야 하는 생각이 바로 캄보디아 시엠립이었어요. 당시 뭔가 데자뷰 같은 언젠가 겪어본 그 향기와 느낌이 바로 내가 처음 앙헬레스에서 느꼈던 그런 같은 느낌? 저는 16년 전에 앙헬레스를 이곳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앙헬레스에 살고 있지만 그때가 너무 그립거든요. 오래 사신 분들이라면 저랑 같은 마음이 100% 같을 거예요. 시엠립의 느낌이 나만 그런가? 궁금하더군요. 그래서 학교 동창 골프 여행도 시엠립에서 하고 친한 여행 친구도 초대해서 여행을 함께 하며 물었죠. 그 느낌을. 역시나 나의 느낌이 여느 사람과 다를 바 없더군요. 그래, 바로 이거야. 나는 서둘러 이곳의 호텔 사업을 준비를 합니다. 매물이 나온 작고 아담한 호텔을 찾으러 다니고 여의치 않으면 작은 부티크형 호텔을 지을 수 있는 땅도 보러 다니고 그렇게 1년을 넘게 의무를 받아가 괜찮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차피 내가 그곳에서 직접 사업을 할 상황이 안 되어 누군가에게 맡겨야 하는데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낙점이 된 거죠. 그리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이곳의 호텔 시스템을 공부시키려 초대를 해서 200, 매니지먼트 200 견습도 마치고 모든 게 준비 완료가 되었어요. 200, 200 하지만 비보가 날라옵니다. 그다음 베란다 호텔을 맡아 운영을 한 친구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한 겁니다. 그래 60 저희 어머니는 한사코 캄보디아 호텔 사업을 말립니다. 하늘이 너에게 하지 말라는 메시지니 하지 말거라. 에휴,
2년을 넘게 준비를 한 사업인데 정말 너무 허무하더군요. 여긴 매니저에게 맡기고 그냥 내가 한 1년 CM립에서 죽치고 있어 볼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렇게 고민 중 우리 리조트 단골 손님 한 분이 이런 나의 이런 고민을 듣고 CM립에 한 사람을 추천해 주십니다. 그분도 여행광이신데 여행의 절반은 CM립 그리고 절반은 우리 집으로 오신다며 캄보디아에 가면 자기를 돌봐주는 세차장 사장이 있는데 나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요. 대학을 나왔고 한국어 학원을 다녀 한국말도 곧잘 한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인성이 갑이라면서 칭찬을 무지 하시더군요. 저는 당장 CM립으로 날아갔습니다. 어쩌면 이건 하늘이 나에게 그래 한번 해보거라 하는 메시지일지도 몰라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여차저차 해서 설명하면 깁니다만 호텔을 오픈을 합니다. 우리 리조트에서 일 잘하기로 소문난 직원 2명을 파견을 하고 현지인 매니저와 멋진 호흡으로 오픈하자마자 대박을 칩니다. 이곳 리조트보다 3배로 작은 CM립 호텔이 분기 수익이 앞서갈 정도로 인기 짱 호텔이 됩니다. 2개월 전 예약도 어려울 만큼 다녀가신 분들의 입소문으로 대박을 터뜨리며 현지인 매니저의 안정되고 정직한 관리로 호텔을 한 개 더 오픈할 준비를 하는 찰나 코비드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락다운을 가져오고 캄보디아도 하늘문을 닫아버립니다. 지난 메르스 때처럼 한두 달 지나면 다시 정상이 되겠지. 한 게 벌써 8개월이 지나는군요. 여기 리조트 하나도 버거운데 2곳 모두 닫힌 사업을 두고 관리가 너무 힘들더군요. 그래서 결국 이달 초에 정리를 통보하고 현지 매니저가 뭐든 정리 마쳤다고 어제 통보가 왔네요. 헐값에 팔아 넘기고 다음에 기회를 엿보기로 하고 매니저도 고향으로 귀환시켰습니다. 매니저가 하던 세차장도 망하고 문을 닫은 상태여서 하지만 큰 손해 없이 잘 정리를 한 매니저 덕분에 하늘길이 열리면 다시 함께 매물을 찾아 다닐 참입니다. 이렇듯 외국에서의 사업에 가장 중요한 건 현지인을 잘 만나야 한다는 말이 오늘 새삼 떠올라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합니다. 캄보디아 매니저 이름은 소꾼이고요. 어쩌면 이 친구는 나의 보물단지가 될지 모르는 소중한 친구이기도 하지요. 지금도 CM립 생각하면 어머니 말씀이 귓전을 울리네요. 하지 말거라. 하지만 이번 시도로 이것보다 더 큰 사람을 가지게 되었으니 실망은 않으렵니다. 빨리 하늘길이 열리길. 여러분 어떠셨나요? 좋은 정보 되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전원 이만 안녕.